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쌤의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제3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마 개와 아기 개라는 동화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문법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지 확인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와와 과를 골라 쓰십시오. 1번의 문제는 답이 보입니다. 선생님, 학생, 명사와 명사가 같이 나올 때 사이에 받침이 있는 선생님의 받침이 있기 때문에 과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4개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자, 다 하셨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무, 꽃이 나옵니다. 사이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정답은 와입니다. 다음,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오면 좋을까요? 네, 책상, 상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럼 과가 와야 합니다. 다음,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는 무엇이 와야 할까요? 어머니의 니의 받침이 없기 때문에 와가 와야 합니다. 다음, 수박, 바나나 2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사이에 무엇이 와야 할까요? 과입니다. 수박, 박에 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맞았나요? 다음을 보기와 같이 바꾸십시오. 보기, 가다, 가요, 갔어요. 여러분, 이번 문제는 기본형 가다가 있습니다. 가다를 현재형인 가요와 과거형인 갔어요로 바꿔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5개의 단어를 가지고 현재형과 과거형을 한번 말해 보세요. 오다의 현재형은 무엇일까요? 와요. 그렇다면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왔어요. 보다는 현재형이 무엇일까요? 봐요. 과거형은 봤어요. 먹다의 현재형은 무엇일까요? 먹어요. 과거형은요? 먹었어요. 읽다의 현재형은 무엇일까요? 읽어요.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읽었어요. 그렇다면 공부하다의 현재형은 무엇일까요? 공부해요.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공부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맞았나요? 왜 현재형과 과거형을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현재형과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본형 다자를 뺀 앞 글자 모음이 아나 오일 경우에는 현재형일 경우에 아요를 붙이고요. 과거형일 경우에는 아써요를 붙여서 말합니다. 또 그 외의 모음 어, 우, 일 경우에 어요와 어써요를 붙여서 현재형과 과거형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붙는 동사일 경우에는 해요와 했어요를 붙입니다. 현재형과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번 문제는 디귿 불규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디귿 불규칙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셨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하고 함께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빈칸을 잘 채우셨나요? 그럼 선생님하고 함께 해봅시다. 듣다, 걷다, 묻다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받침이 디귿인 단어입니다. 먼저 듣다, 뒤에 아요, 어유 모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네, 들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서 들어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뒤에 뭐뭐 지만이 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듣지만. 맞았나요? 지만은 자음이기 때문에 디귿 받침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디귿 받침이 붙은 듣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럼 걷다 동사를 봅시다. 고가 있을 때 어떻게 바뀔까요? 걷고. 지만이 뒤에 올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요? 걷지만. 그렇다면 습니다와 비읍니다 중 걷다 동사는 어떻게 쓸까요? 걷습니다. 걷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습니다가 옵니다. 그래서 걷습니다가 됩니다. 모두 맞았나요? 그럼 이제 묻다 동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아요, 어요 모음이 왔을 때 묻다는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네, 물어요. 디귿 받침이 리을 받침으로 바뀌고 우가 와서 어요를 붙입니다. 그래서 물어요입니다. 그렇다면 고가 올 경우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묻고 받침 디귿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빈칸 씁니다와 비읍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네, 묻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디귿 받침이 있는 동사에서 뒤에 모음, 아요나 어요가 왔을 때 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고, 지만, 씁니다처럼 자음이 올 경우에는 받침 디귿에 변화가 없고 그대로 디귿 받침을 써주는 현상을 디귿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 읽기 하겠습니다. 듣다, 듣다, 들어요, 듣고, 듣지만, 듣습니다. 걷다, 걷다, 걸어요, 걷고, 걷지만, 걷습니다. 묻다, 묻다, 물어요, 묻고, 묻지만, 묻습니다. 꼭 잘 외우십시오. 지금부터는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아기개 찍찍이가 엄마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개가 시장에 가려고 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3일이에요 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정확한 때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 옛날 어느 날이라고 시작해요. 아기개 이름이 찍찍이에요. 아기개 찍찍이가 엄마와 살고 있었어요. 엄마개와 아기개가 둘이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도 어느 날 잘 몰라요. 정확한 날을 몰라요. 많은 날 중에 한 날이에요. 어느 날이에요. 그 어느 날에 엄마개가 시장에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문법에서 뭐뭐려고 했어요 배웠어요. 엄마가 계획하거나 생각한 것이 시장에 가려고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아기개가 말했어요. 엄마, 어디에 가요? 시장에 가. 저도 가고 싶어요. 같이 가요. 이 문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기개가 엄마에게 어디에 가요? 라고 물었어요. 묻는 말을 할 때 장소를 모르면 어디라고 해요. 엄마는 시장에 가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기개도 시장에 가고 싶어요. 뒤에 시장에 가는 사람이 엄마와 아기 모두 같아요. 이럴 때
뒤에 명사 저 다음에는 도를 붙여서 사용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앞에서 어휘 때 설명했던 것처럼 나를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같이 가자. 엄마 개와 아기 개는 함께 집을 나왔어요.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왜 옆으로 걷니? 이 문장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엄마 개는 아기 개와 함께 집에서 나와 시장에 같이 가요. 그런데 아기 개가 걸을 때 옆으로 걸어요. 엄마는 아기 개에게 왜 옆으로 걷니? 라고 물어요. 옆으로 걸으면 넘어져. 앞으로 걸어라. 아기 개는 앞으로 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기 개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 개가 말했어요. 이 문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개는 아기 개가 넘어질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기 개도 앞으로 걷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기 개는 앞으로 걸으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 걸을 수 없었어요. 이 문장 이해하셨나요? 엄마, 저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엄마 개가 말했어요. 엄마를 잘 보아라. 이 문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개가 앞으로 걸을 수 없다고 하자 엄마 개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개가 어떻게 걷는지 아기 개에게 보여줘요. 걷는 방법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문법에 배웠던 것처럼 뭐뭐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는 불가능을 나타냅니다. 또 보다라는 동사 앞에 잘이라는 단어가 와요. 잘은 보다, 가다, 먹다처럼 동사 앞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 개는 걸었어요. 하지만 엄마 개도 아기 개처럼 옆으로 걸었어요. 아기 개가 말했어요. 엄마도 저처럼 걷잖아요. 엄마 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개도 아기 개처럼 걷는 방법이 같아요. 옆으로 걸어요. 뭐뭐처럼 비슷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옆으로 걸을까요?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엄마 개와 아기 개는 발이 모두 옆에 있어요. 이때 아기 개가 엄마도 저처럼 걷잖아요 라고 말해요. 뭐뭐잖아요가 나왔어요. 엄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유예요. 그래서 뭐뭐잖아요를 사용했어요. 이럴 때 엄마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아무 것도, 아무 데도, 아무나. 우리가 문법에서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나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짧은 말로 긴 설명을 대신하는 속담이나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아이는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아이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짧은 말로 대신합니다. 또 다른 속담으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입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맑아야 깨끗해야 아래 물도 깨끗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역시 윗사람인 어른이 잘해야 아이도 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3강을 정리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어디, 처럼, 어느, 잘, 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좋은지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맞았나 확인해 봅시다. 다 쓰셨나요? 첫 번째 문장. 엄마 개도 아기 개 괄호 옆으로 걸었어요. 괄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처럼, 비슷하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 엄마 괄호에 가요? 장소를 모를 때 무엇을 사용하지요? 네, 어디에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문장. 엄마 개는 괄호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입니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엄마를 괄호 보아라.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잘입니다. 마지막 문장. 괄호 날. 엄마, 걔가 시장에 가려고 했어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느입니다. 여러분 모두 맞았나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다시 열심히 공부해요. 감사합니다.